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시는 것처럼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별다른 거시 이슈가 불거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에겐 주말이었던 미국의 지난 금요일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다소 나타나면서 이번 주를 연 걸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0.41% 빠졌습니다. 16,207.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몇몇 주요 빅테크 주들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25%, S&P 500은 0.12%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은 과열이다, 아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 그야말로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인 사비타 서브라마니언이 S&P 500에 대해서 연말 5,400까지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보다도 5%는 S&P 500이 더 오를 걸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예상, 연말 5,400 정도로 보는 예상이 월가에서도 뉴욕 증시에 대해서 가장 높게 잡고 있는 예상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세장은 보통 흥청망청 취해서 마감하게 돼 있는데 아직 뉴욕 증시가 그 정도는 아니다. 지금 흥청망청의 희열감은 AI를 비롯한 몇 개의 종목들과 섹터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단기 조정의 순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 이 대체적인 추진력은 계속될 거란 견해를 내놨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만약에 올해 단기 조정들을 거쳐서 정말 이렇게 강세장으로 마감한다고 하면 당장 3월은 그렇다면 저가 매수의 구간이 될지, 아니면 이제는 좀 털고 가야 한다는 신호가 정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지 잠시 후에 한지영 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IT 종목들 몇 개의 부정적인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핀비즈맵으로 함께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눈에 확 띄죠. 애플 올해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2.5%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약 18억 유로,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애플이 올리고 있는 전 세계 매출의 0.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이른바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면서 인앱 결제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싸게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개발자들의 개별 홈페이지들로 넘어가서 결제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죠.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매긴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금까지 EU 집행위가 부과한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이기도 합니다. EU 집행위는 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지체 없는 시정을 함께 명령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지난 2019년에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 뮤직과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5년 만의 조치입니다. 애플은 즉각 반발하면서 EU 일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의 최대 수혜자가 스웨덴 회사인 스포티파이다. 스포티파이 측이 EU 집행위와 이번 조사 기간에 65번이나 만났다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애플이 65번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일일이 다 세고 있었는지, 얼마나 치열한 기업 정보전이 치러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한마디로 EU 집행위가 유럽 회사인 스포티파이 말만 듣고 미국 회사인 애플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항의의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애플뿐만 아니라 앞으로 간단치 않게 전개될 유럽의 빅테크 규제의 단초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모레 7일부터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여러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닝라이브에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핀비즈 맵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 테슬라입니다. 무려 7% 폭락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달 중국 공장 출하량이 6만 360여 대에 그쳐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19%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설 연휴가 있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요. 하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를 방증하는 수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소비자들이 전기차들이 워낙 계속해서 가격이나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오늘 사면 내일 가격이 떨어지는 좀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관망세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서 24%가량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목판으로 가서 문제적 종목들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늘 문제적 종목 오른쪽 상단에 보여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이름 많이 들으셨죠?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또 23% 넘게 빠졌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일에도 26% 폭락했기 때문에 사실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에 내부 대출 심사와 관련한 회사 내부 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고요. 무디스가 바로 이 은행의 핵심 자회사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에 최근 상징 같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의 고전에 큰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종목판 가서 다른 회사도 한번 살펴보고 가면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와 달리 S&P 500 편입을 앞둔 서버 제조업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또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8% 넘게 또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오는 18일 3월 18일부터 가전기업인 월풀을 제치고 S&P 500에 편입됩니다.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죠.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은 칩을 장착하고 엔비디아 기반의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2022년 3월의 주가보다 지금 25배 폭등해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 3월에는 $40대였습니다. 지금 $1,000를 넘어갔죠. 하지만 일각에선 이 회사에 대한 기대는 이제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당분간은 이보다 더 오르긴 좀 어렵다. 충분히 기대가 반영된 주가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이 사실 전반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금값 2달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 온스당 2,126.30달러로 마감해서요.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내 금값도 물론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난 12월 27일 이후로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시기는 자꾸만 늦춰지고 있기는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부터 의회에서 반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틀간 보고에 나섭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는 6월에 시작될 거란 예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경제는 생각보다 강하고 물가는 생각보다 안 내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올해 상반기 안에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거란 기대가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자산시장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도 6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2021년 11월에 찍었던 역대 최고가인 69,000달러 근처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만간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최근 여러 가지 둘러싼 상황들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리 가보겠습니다. 금리 함께 가서 보면요. 시장의 단기적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채 2년물 금리, 또 장기적만 전망 반영하는 10년물 금리 모두 일단 시장 금리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결제은행 BIS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유가 가보시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네, 유가는 간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0.9% 빠졌습니다. $80 초반대에 머물고 있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1.54% 하락하면서 $78.7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인대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막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전인대 올해의 중국 경제 방향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연간 가장 큰 자리라서 세계 경제의 시선이 오늘 중국으로 쏠리겠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법이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최종 판결을 내놨습니다. 올해 대선은 다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